최근 가장 크게 하락했던 1월 3일에 나왔던 일본 캔들 기준으로 아래 꼬리는 플러스 5%짜리 반등하는 캔들이 나와 주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버티는 장세로 돌아섰습니다. 버틴다의 기준이 상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주관적인 이유는 추세를 판단하는데 파동, 매물대, 거래량 다양한 지표가 있기 때문이고, 그 중에 제가 버틴다라는 표현을 썼던 이유는 현재 차트를 4시간 봉으로 쪼개서 봤을 때 달러 차트 기준으로 4시간 봉이 비트가 반등이 나왔던 아래 꼬리는 지금 보시는 흰색 실선인 20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반등이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4시간 봉 캔들 기준으로 200에서는 과거부터 비트코인의 큰 추세를 결정지어 왔습니다. 저는 적어도 지금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4시간 봉 기준으로 200일 이평선을 지켜만 준다면 비트는 추가 반등을 기대해볼 수 있는 위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최근 알트코인은 일본 캔들 기준으로 21선을 기준으로 추세가 무너진 알트랑 추세를 되돌린 알트로 나뉘고 있습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게 도지코인 차트는 12월 21일을 기점으로 마이너스 21% 하락했고, 반대로 최근에 1월 3일을 기점으로 알트코인들이 크게 폭락하는 자리에서 추세를 되돌린 시아코인은 플러스 47%까지 반등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알트코인의 추세는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할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 추세를 이탈했다면 다음 중요 지지와 상승 분기점은 어디로 봐야 할지까지 말씀드릴 겁니다. 알트코인 추세를 결정짓는 자리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최근에 비트갱스터 관점 공유방에서도 12월 20일에 한 번 더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렸습니다. 당시에 수익 차트랑 세이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본 캔들상 21선을 하방으로 이탈했던 코인들 중에서 다시 지금의 검정색 실선인 21선을 돌파했던 그 코인들이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고, 현재 시아코인도 동일하게 이탈했던 지금의 20일 이평선을 상방으로 돌파봉 마감하면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미 지나간 차트보다는 앞으로의 차트에서 현재 반등 진행 중인 차트는 어디를 매도 자리로 봐야 할지, 무너진 알트가 있다면 그 알트는 어디를 추세 전환 자리로 봐야 할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을 통해서 비트코인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먼저 살펴보면 이번 주 1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는 아크인베스트의 ETF 승인 발표를 앞두고 알트코인들은 추세를 무너뜨리는 차트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고, 비트는 버티는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1월 10일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저번 주를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기관에서 SEC 측에서 요구했던 요구사항들을 맞춘 현물 ETF 순정안을 전부 다 제출했고, 이전에 그레스케일의 CEO가 언급했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동시에 승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크인베스트가 미뤄지게 되면 아크인베스트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다시 신청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고, 바로 그 다음 승인 날짜인 1월 14일이랑 1월 15일 날짜에 맞추지 못한다면 1월이 아니라 아예 2월에서 3월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1월 10일에 지금의 초점을 맞추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 이어서 동시 승인에 대해서 언급이 나온 이유는 첫 번째로는 주식과 비교했을 때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는 코스피, 나스닥, 뉴욕증권거래소 몇 개 안 나오지만, 코인이라고 하면 전 세계로 따졌을 때 거래소가 수백, 수천 가지는 될 겁니다. 탈중앙화된 거래소까지 판단하면 셀 수조차도 없겠죠. 결국 SE 측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망설이는 이유는 주식시장이야, 누군가 주가 조작을 한다면 거래소가 몇 개 없기 때문에 금방 조치를 취할 수 있겠지만 암호화폐는 그렇지 못합니다. 탈중앙성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터질 시에 긴급하게 거래를 중단시켜서 이후에 터지는 문제를 막는다거나 할 수가 없는다는 거겠죠. 사실상 우리는 SEC 때문에 더 힘들지만 SE 측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미루는 이유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승인되는 날짜는 다를 수 있으나 출시되는 날짜는 같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블랙록의 ETF만 시청되고 나머지 회사들의 ETF들은 딜레이를 시킨다면 한 회사의 독점을 만드는 것이고, 한쪽에서의 독점은 시장의 불균형뿐만 아니라 투자자들한테도 피해가 크게 작용할 겁니다. 결국 그 말을 다시 하면 하나가 승인되면 나머지도 줄줄이 다 승인이 될 거고, 하나가 거절되면 나머지도 다 줄줄이 거절이 될 겁니다. 사실 지금의 알트코인들 움직임을 봤을 때는 승인이 거절될 것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1월일지 3월일지는 현재까지도 기사로서 시장을 흔드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SE 측에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최근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유튜브 영상을 좀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찾아뵙고 있는데, 저의 매매에 대해서는 유튜브 멤버십뿐만 아니라 비팅에서 관점구마에서도 굵직굵직하게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1월 3일 오전까지 그동안 진입에 들어갔던 알트코인들을 하나씩 매도가 나가면서 시장을 관망 중에 있다라고 브리핑을 드렸었고, 1월 3일 저녁부터
자리부터 비트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1월 4일 오전에는 알트는 대부분 정리가 나갔고 비트는 다시 진입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조금은 다른 전망을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인트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이셔먼킨들에서 200일선을 아직까지 버티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1월 3일에 나왔던 저점 자리는 4750달러를 깨지 않는다면 저는 비트는 충분히 반등으로 이어갈 수 있는 자리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제가 보는 비트코인 손절 자리는 달러 차트 기준 4750달러로 보고 있고 저는 현재 진입에 들어갔던 비중은 내려온다면 한 번 더 매수에 들어가서 4750달러를 기준으로 손실폭은 마이너스 3%. 저는 지금의 손익비가 가장 좋은 비트코인 진입 자리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직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발표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와 다르게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1월달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은 비트는 크게 반등이 나오는 자리가 나와줄 거고 비트가 반등이 나오는 자리에서 알트가 따라 붙어와 준다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이랑 세이코인과 동일하게 일본 캔들에서 21선을 이탈했던 알트코인들이 ETF가 승인이 되는 자리에서 이 21선을 다시 돌파하면서 상승을 이어가는 자리들을 만들어 줄 거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고 저는 그런 코인들을 하나씩 잡기 시작하고 알트 진입을 들어가게 되면 유튜브 멤버십과 비트에서 관점 공유마다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지코인 역시도 동일합니다. 결국 21선 밑에서 추세를 이탈하고 추세를 저항받으면서 하락하고 있지만 ETF 승인이 발표가 되면서 비트가 따라 올라주는 곳에서 알트코인도 따라 올라와 준다면 21선을 돌파하는 자리가 나와줄 거고 21선을 기준으로 매매를 이어간다면 우측에 보이시는 시아코인처럼 해당 자리를 기준으로 추가적인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나올 거다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갱스터님, 비트코인 현물 ETF가 3월달로 밀리고 알트들도 21선을 빠르게 회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하겠죠. 저는 이제부터 알트코인은 1월 3일에 나왔던 지금의 이 아래 꼬리 1월 3일에 나왔던 이 일본 캔들의 저가를 깼느냐 안 깼느냐 두 가지로 나뉠 거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 비팅에서 관점 공방의 관점 영상 올려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구간이랑 가장 비슷하게 보고 있는 알트코인 자리는 21년도 5월 19일에 나왔던 비트코인 부처빈 때 하락과 비교하면서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와 지금의 공통점 첫 번째는 비트는 버티는 장세로 움직였고 두 번째는 비트는 버티지만 알트는 크게 무너지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당시의 차트를 살펴보면 스토리지 차트는 21년도 5월 19일에 마이너스 53%짜리 음봉이 나와줬고 아래 꼬리를 기준으로 반등이 나왔던 자리가 플러스 128% 반등한 뒤 다시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차트를 보면 스토리지는 24년도 1월 3일에 아래 꼬리까지 마이너스 23% 하락이 나왔고 아래 꼬리까지 플러스 23% 반등 후에 다시 꼬리를 깨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1월 3일에 나왔던 꼬리를 깬 코인들도 있지만 아직 버티는 코인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1월 3일에 저점을 깬 코인들이 있다면 자, 첫 번째로는 이 1월 3일의 캔들을 돌파하는 자리가 첫 번째로 나오거나 두 번째로는 21선이 내려오는 자리에서 이 자리까지 확실하게 돌파 봉 마감하기 전까지는 추가 매수는 주의하시는 걸 좀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전 앞으로 대부분의 알트코인 차트들은 지금 보시는 트론 과거 차트랑 비슷한 모양을 그릴 거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트론 차트는 21년도 5월 19일 당시 비트코인 부처빔이 나왔었을 때 이때 아래 꼬리를 깨는 하락이 나와 주었고 이 자리를 반대로 저항 받아주면서 바닥을 다지고 다시 돌파하는 이 아래 꼬리를 돌파하는 자리에서 새로운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추가적인 반등 플러스 78%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와 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트론 차트 말고 이더리움 차트도 동일합니다. 21년도 5월 19일에 나왔던 이 아래 꼬리를 반등은 나와줬지만 이 자리를 결국 확실하게 깨는 봉이 나왔을 때 해당 자리를 저항받았고 다시 돌파하는 자리부터 플러스 122%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결국 저는 지금 차트에서도 1월 3일에 나왔던 저점과 5월 19일에 나왔던 저점도 동일한 차트의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1월 3일에 나왔던 음봉 캔들의 봉의 크기가 꽤나 컸고 아래에서 받쳐주는 매수세도 강했기 때문에 1월 3일의 저점을 지키는 코인이 21선을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이 높고 21선까지 회복이 나온다면 알트는 다시 반등을 시작할 겁니다. 반대로 1월 3일에 나왔던 음봉의 저가 자리를 깨고 돌파 봉 마감하는 그림이 나와준다면 해당 코인들을 확실하게 이 자리를 다시 돌파하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차트를 봐야 되고 해당 자리를 돌파하고 이평선이 내려오는 자리에서 이 21평선을 돌파하는 자리가 나와준다면 과거 트론 차트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이 21선을 계속해서 저항받을 수는 있겠지만 해당 자리를 돌파해주고 이 자리까지 확실하게 돌파 봉 마감하는 캔들이 나왔을 때는 새로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추가적인 반등을 이어갈 수 있는 차트라고 좀 차트를 바라볼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보고 있는 지금의 매매 구간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21선을 지켜주고 이미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코인들은 마지막에 나왔던 양봉 캔들의 시가자리 밑으로 음봉 캔들이 몸통으로 마감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하락 장악형 캔들이 나와준다면 해당 코인들은 추가 진입보다는 현금화로 대응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과거에 룸네트워크 나왔던 것처럼 양봉 캔들을 완전 음봉 장악형, 하락 장악형으로 마감됐던 자리 그로스토코인도 동일합니다.
마지막에 나왔던 이 양봉 캔들을 완전히 깨는 음봉이 나왔을 때, 마지막 캔들을 완전히 깨는 음봉이 나왔을 때 추가적인 하락이 열려있을 수 있다. F코인도 동일합니다. 마지막에 나왔던 이 양봉 캔들에 이 시가 자리를 깨는 장악형 음봉 캔들이 나왔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을 열어둬야 된다. 반대로 지금의 시아코인이 하락이 나오곤 있지만 직전에 음봉 자리 시가 자리를 밑에서 마감되지 않는다면 시아코인은 추가적인 반등분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기준은 마지막에 나왔던 양봉 캔들의 시가 자리가 손절 라인이 될 거다. 여기서 추가로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코인이 일본 캔들상 21선을 하방으로 확실하게 이탈하고 지금 나와준 1월 3일에 나왔던 저가까지 아래 꼬리를 채우러 가는 움직임, 그리고 이 자리까지 확실히 깬 하락이 나와준다면, 이런 자리에서 손절을 못했다면, 그리고 마지막 이 자리를 깨는 자리에서도 손절이 안 나간다면 적어도 이 1월 3일에 나왔던 저점 자리를 다시 돌파하거나 혹은 내려왔던 자리에서 저항받고 하락이 나왔을 때 내려온 지금의 21평선을 다시 돌파봉 마감하는 그 자리에서 이때 추가적인 비중을 투입해야지, 지금 하락하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물을 탔다가는 오히려 손실폭은 낮아질 수 있지만 그 비중이 늘어났을 때는 손실에 대한 그 비중은 더 늘어날 수 있는 그 상황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까지는 지금 알트코인 매수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좀 알아보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거나 질문사항 있는 부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좀 차트 바라보면서 여러분께 좀 댓글 하나씩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중요한 포인트들만 달아서 영상 바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 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